불안하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미국 유학이라니. 그것도 뉴욕.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혹시라도 아빠나 엄마한테서 연락이 오면 어쩌지? 나는 뛸 듯이 기뻤지만 마음 한쪽은 불안했다. 아무리 미국이 잘 살고 미국에 가면 교포들이 잘 돌봐줄 거라는 얘기를 물망처로부터 들었어도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승냥이 미제, 사람 잡아먹는 야만이라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머문다. 내일이 출국인데 미국 공항에서 탈북자라고 쫓아내지 않을까? 레이첼 씨가 마중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소리는 잘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어느 날이었다. 엄마는 나와 정소리에게 아빠를 만나러 중국에 간다고 했다. 아빠는 중국에 있었는데 아빠가 보내주는 돈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니들 잘 들어라. 우리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알았니? 저국을 배반하자고요? 배반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는 기다. 아버지가 힘들게 돈 벌어 보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 떼이고 남는 게 없겠니?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말이. 잔소리 말고 당장 준비해라. 나는 엄마 정소리와 함께 추운 겨울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깜깜한 밤 엄마는 우리들에게 숨도 크게 쉬지 못하도록 했다. 무섭고 두려웠다. 9살이던 개구쟁이 정소리도 그때는 조용할 정도로 무서웠다. 꼼짝 마라! 이 역정놈들 조국을 배반해? 체포해서 고무실로 끌고 가! 우리 가족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 어머니는 벌거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고 우리는 무릎에 강목을 끼고 앉아 채찍에 맞아야 했다. 말해! 남편은 내가 뗐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게 압록강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를 안내한 브로커가 다 말했단 말이야. 야야, 엄마가 저러다 죽는 거 바래? 말하면 살려줄게. 아버지에게가 됐지? 어? 아닙니다. 우리 모릅니다. 모르긴 뭘 말라, 쌍. 모릅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노동 단련대로 옮겨졌다. 노동 단련대에서는 휴식도 없이 매일매일 고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식사량도 아주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걷지 말고 뛰라. 너 앞에 새끼 뛰어 이 쌍놈의 새끼.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던 아빠가 보낸 사람이 뇌물을 들고 나타났다. 부하는 동지, 한소리네 있잼니까? 좀 빼내야겠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오. 그 말이 새나가지 않게 입단속 잘 시키고 당분간 어디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시오. 아,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4개월이 지났다. 엄마의 고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갔지만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너야 했다. 장마로 압록강이 불어나기 전에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무서웠다. 또다시 감옥에 갈까봐 다시는 강을 건너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디든지 북한의 감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살고 싶었다. 중국에서 살면 최소한 밥은 실컷 먹을 수 있고 재수가 좋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엄마가 말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우리는 무사히 중국 쪽 옥수수 숲에서 기다리던 아빠와 상봉했다. 아버지, 아버지, 엄마 기차게 맞았습니다. 그래. 어디 어찌게. 있었습니까? 이젠 이롭다. 그거 좀 조용하시오. 가족 상담은 나중에 찐하게 하고 빨리 이동하기요. 여긴 위험하오. 알았어. 자, 애들아, 이럴 수 없다. 빨리 옷 갈아입고 여기 떠나야 한다. 정설이와 엄마는 저 아저씨 따라가고 한설이는 아버지 따라와라. 빨리. 싫어. 나도 아버지 따라갈래. 아, 이롭다. 이제 다 만난다. 안 돼. 뭉쳐다니면 다 잡힌단다. 여기도 지금 탈북자 단속이 심하니 양쪽으로 나누어 숨어 있다가 만나자. 아버지가 연락하면 그때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엄마와 정소리는 우리말을 하는 작은 남자를 따라갔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지구의 반대쪽 사람들과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현 시대에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 가족이 되었다. 아빠와 나는 중국의 작은 마을 속 허름한 집에서 숨어 살았다. 아빠는 매일 일을 나갔는데 하루에 12시간 넘는 중노동을 하셨다. 가족이 함께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나는 종일 TV를 봤다. 중국 TV였지만 남조선 방송도 볼 수 있었다. 놀랍고 신기했다. 남조선은 거지만 산다더니 너무 잘 살고 사람들도 친절한데 잘생기기까지 했다. 말씨는 왜 그렇게 간사한지 살살 녹는 것 같았다. 이건 선정용이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겠지. 분명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 한솔아, 남조선으로 가라. 남조선이라뇨? 혼자요? 젊은 여자들은 다 잡아다가 미군한테 팔아먹는다는 남조선에 혼자요? 어찌 혼자 갑니까? 엄마랑 정소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빨리 말하시오. 나 혼자서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한솔아, 엄마와 정소리는 잡혔다. 며칠 전에 중국 공안에 잡혔는데 벌써 북한으로 들어갔다. 너라도 빨리 남조선에 가라. 아버지가 엄마랑 정소리를 구하려면 내가 남조선에 가야 한다.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야 아빠가 더 신경 안 쓰고 동생과 엄마를 구할 수 있단다. 싫습니다. 혼자서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잡혀 들어가고 싶니? 또 고문당하고 싶어? 당장 아버지 하란 대로 해라. 아버지가 곧 엄마랑 정소리랑 구해서 뒤따라 가겠다. 그렇게 태국까지 여정이 시작되었다. 중국 땅은 넓었다. 버스와 기차, 또 작은 버스 등을 갈아타면서 가는 곳마다 바뀌는 남자들 손에 이끌려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전전하다 어느 숲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보니 태국으로 넘어가는 산속이었다. 그 산속에서 9명의 북조선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산을 3일 밤낮을 걷고 또 걸었다. 일행 중 아기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아이는 3일 내내 울지 않았다. 나중에 태국 이민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의 엉덩이가 다 진물로 곪고 헐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들어온 순서대로 가는 남조선행 비행기를 그 아이 엄마랑 아기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남조선으로 떠났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불만을 쏟아내자 이민수용소 안에 있던 반장이 남조선은 북조선이랑 다른 게 아픈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고 빨리 치료를 해주기 위해 먼저 데려간다고 했다. 드디어 나도 차례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정소리는 살아있을까? 내가 대한민국에 온 건 알고 계실까? 남조선에서 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 모두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누구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조선이 집을 준다는데 나는 아직 애라서 집도 못 받는다는데 기쁘고 슬프고 그립고 걱정되고 그냥 혼란스럽고 불안했다. 하나원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먹을 것이 넘쳐났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들 좋은 말을 해주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생활 청화도 없고 뭘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주는데 더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니 답답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보고 알아서 하라니. 그러다가 실수라도 하면 처벌을 당하면 어쩌나.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모든 교육생은 1층 강당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강당에 나오니 곱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한 무리의 합창단이 서 있었다. 물망초 합창단이었다.
이분들은 오래전에 탈북한 동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별 기대도 없이 가서 앞줄에 앉았는데 북한 노래가 나왔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들도 엉엉 울었다. 그러자 합창단원들도 울면서 노래를 하고는 끝나자 모두 내려와 우리를 안아줬다. 울음바다였다. 니 잘했다. 니 여기 안 왔으면 어쩌겠니. 진짜 잘했다. 지나해지 노래를 불렀겠니. 진짜 잘했다. 그날 명함 한 장을 받았다. 명함에는 물망초와 물망초 학교가 쓰여 있었다. 하나원 졸업 후 밖에서 사람 구경만 했다. 사람들이 입은 옷이며 생김새, 표정, 모든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뭐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북한은 맨날 인민반 동원이요, 철길 노동이요 시키는 게 많은데 여기는 누구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자유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 그렇지. 사단법인 물망초. 여기나 가볼까? 근데 왜 하필 물망초야? 사실 물망초라는 이름은 내키지 않았다. 북한 만화영화 다라미와 고슴도치에서 물망초는 아주 나쁜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물망초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그 명함을 버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 그래도 내가 남조선에 와서 처음 받은 명함이었고 무엇보다 하나원에서 합창단과 함께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처음 가본 물망초 학교는 정말 예뻤다. 작은 산속의 하얀 집이었다. 작은 운동장도 있고 커다란 하얀 개도 2마리 있었다. 독립이와 만세라고 했다. 그리고 나처럼 북에서 온 학생이 18명, 우리와 같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는 5분의 선생님들, 다들 친절하고 좋았다. 시설도 좋고 먹는 것은 끝내줬다. 일요일이면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다. 방학 되면 미국 대학생이 와서 한 달씩 우리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노란색 머리를 한 외국인은 처음 봤다.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정소리가 너무 보고 싶었다. 눈물이 저절로 났다. 아, 보고 싶은 엄마, 아빠, 정소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엄마, 아빠는 아실까? 나는 북한에서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했다. 학교에 가면 토끼 가죽 받쳐라, 약초 해와라, 학교 창문이 깨졌으니 돈을 가져오라는 등 매일 뭔가 바치라고 했다. 낼 돈이 없어 하루 이틀 학교에 안 가다가 배급도 끊기면서 나도 엄마랑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사느라 공부는 언감생심이었다. 한솔씨 어서 오세요. 뚱쌤이라고 불리던 덩치가 엄청나게 큰 상담 선생님이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검정고시를 함께 해보자고 했다. 검정고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라고 답했다. 싫어요 할 수도 없었지만 왠지 믿음이 갔고 하라는 대로 하고 싶었다. 그렇게 뚱이쌤과 함께 초, 중, 고 검정고시를 봤다. 나를 위해 30-40명의 선생님이 왕복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 다니시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다.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다.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아빠, 엄마, 정소리 믿어지니? 북한 같으면 뇌물 가득 고이거나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나 같은 신분이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되자 물망초에서 축하 파티를 해주었다. 축하해. 한솔이, 야, 대단해. 공부 많이 했어요. 잘했어. 야, 잘했어요. 정말 애썼어. 그래, 북한에서는 늘 다 잘해. 그리고 나서 이사장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한솔아, 마음 다잡고 내 말 잘 들어봐. 너 엄마랑 아빠
정솔이 정말 보고 싶지? 잘 들어야 한다. 네가 안전하게 태국 이민국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신 아빠는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으로 들어가셨어. 엄마랑 동생 찾아보신다고. 우여곡절 끝에 아빠는 단련소에서 병이 잔뜩 드신 엄마를 꺼내셨단다. 그리곤 꽃제비가 돼서 혼자 돌아다니던 정솔이도 찾으셨고. 나는 기뻤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슬픔이 몰려왔다. 그 후 한솔아, 아마도 네가 고입 검정고시를 보던 즈음이었던 것 같아. 그니까 3년쯤 지난 후지. 아빠는 다시 엄마랑 정소리를 데리고 탈북을 시도하셨단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잡힌 거야. 뭐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국경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단속도 철저해졌잖니? 그런데 쫓기던 브로커가 강을 건너기 직전에 자기가 살겠다고 밀고를 해서 다 잡히신 거야. 네 부모님과 동생은 탈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알지? 벌써 엄마랑 정소리는 3번째 탈북이란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 정소리는 단련소가 아닌 정취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어. 그 후의 일은 우리도 몰라. 내가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너 방황하지 말라고. 네가 더 꿋꿋이 공부해서 반드시 엄마랑 아빠 정소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공부란다. 알겠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마음 굳게 먹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야 해. 알았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펑펑 울며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공부하면 엄마, 아빠, 정소리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아빠가 그랬듯이 나도 북한으로 들어갈까? 내가 가서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데려올까? 그게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사장님이 미웠다. 남의 말이라고 저렇게 쉽게 말해도 되나? 야속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답이 안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망초에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영어 교실, 프레콜리지도 다니다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해보자. 열심히 공부해보자. 결심했다.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다녔다. 주로 커피숍을 전전하며 종아리가 붓도록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곤 밤엔 죽어라 공부만 했다. 여행도 안 다녔다. 아니 여행 다닐 돈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장학금도 받았다. 물망초 장학금은 4년 내내 받았고 이사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실 분도 연결해 주셨다. 그러다 미국 유학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안 될 거야 생각하면서도 응시했다. 결과는 합격. 미국, 그것도 뉴욕에 있는 유명한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다. 자기소개서가 좋았단다. 부모님과 동생이 보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세뇌 교육만 받는 북한 학생들의 잘못된 교육을 내가 바로 잡아보고 싶다는 나의 꿈이 비록 영어 점수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낮았어도 심사위원들은 나를 뽑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단다. 가슴이 벅차다. 영어도 딸리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미국에는 인종차별도 있다는데
더구나 나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북한에서 왔는데 나한테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오간다. 엄마, 아빠, 종소리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난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 비극이 있어야 할까? 왜 혈육의 생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가족이 되었을까? 21세기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아니 우주에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까?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 엄마, 아빠, 정소리가 너무 보고 싶다. 얼굴도 이뻐지고 키도 훌쩍 커버리고 말소리가 달라진 나를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씻어버리고 싶다.